실내로 들어와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마감 소재들이나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졌을 때의 촉감들은 조금 더 스타리아보다는 고급스러워요. 최초적인 시도라고 하고요. 앞으로 나온 차량들이 있죠. 신형 그랜저라든지 그리고 모든 현대기아 차량의 신형들은 이렇게 통합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합니다. 트렁크 이제 개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양문으로 열리거든요. 그 냉장고처럼. 네, 왼쪽을 먼저 열고 오른쪽을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실용적으로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문을 열었을 때 슬며시 다시 이렇게 조금 닫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서면호입니다. 자, 오늘은 또 PV5를 준비해봤어요. 앞전에 저희가 스타리아 2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스타리아와 절대적인 경쟁 차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비슷한 차종이 맞잖아요. 네, 상용 차량이니까 새로 나온 PV5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차량의 그 차이점은 분명하죠. 일단 첫 번째, 크기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연료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디젤은 이제 마지막 물량이 소진이 되게 되면 무조건 하이브리드 LPG만 나올 거고요. 이 PV5는 전기 차량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격이 사실 비슷해요. 벤 그리고 디젤 기준입니다. PV5에 이제 롱레인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롱레인지 기준에 했을 때 4,500만 원대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량 금액이 PV5가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다 받게 되면요, 실구매 가격으로 저희가 또 접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봤을 때 월 납입료에 대한 차이는 비슷한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60개월 5년 기준 했을 때 초기 비용을 안 넣고 출고하는 최저가 월 납입료가 40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만 원 초반대에 영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무실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40만 원대면 기타 다른 이제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면요, 월 납입료 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은 저렴한 건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스타리아를 구매하는 분과 그리고 이 PV5를 구매하는 분들의 업무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PV5 같은 경우에는 차가 조금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적재 공간도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더 작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차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을 이제 배송하는 택배 업무를 한다. 시내 운행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전기차 PV5가 피로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거리를 탄다. 그리고 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타리아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 차량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V5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차량은 4도어예요. 4도어.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실내로 들어와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마감 소재들이나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졌을 때의 촉감들은 조금 더 스타리아보다는 고급스러워요.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한 것도 있고요. 차량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재 마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혹은 뭐 장난감을 하나 그냥 올려놓은 듯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옵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회생 제동에 대한 패들 시프트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식 기어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차가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좁게 느껴졌거든요. 폭이 작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앉아봤을 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가운데도 있고요.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편의사항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충전기 이렇게 2개, 12V도 준비가 되어 있고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모든 기능들은 이렇게 태블릿 PC처럼 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 모든 옵션에 대한 기능들을 앞으로는 이 통합 디스플레이 안에 다
통합으로 넣어놓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V5가 지금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점점 테슬라와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로 통합으로 운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시도긴 한데 모든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조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 설정, 하다못해 뭐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앱 형식으로 하나의 디스플레이 안에 통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참 신기하긴 합니다. 최초적인 시도라고 하고요. 앞으로 나온 차량들이 있죠. 신형 그랜저라든지, 그리고 모든 현대기아 차량의 신형들은 이렇게 통합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빠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익숙해진다면,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들이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바뀐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수납 공간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컵홀더 2개,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옆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진짜 엄청 큰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에 대한 불편함은 정말 없을 거고요. 글러브 박스도 크기가 엄청 크진 않네요. 그냥 적정하다. 그리고 도어 포켓 한번 보세요. 도어의 수납 공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정말 큼직큼직해서 많은 짐을 실용적으로 싣기에는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타리아랑 비교해봤을 때 뭐 크기는 당연히 뭐 스타리아보다 작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용성들을 고려해 본다면요, PV5도 만만치 않다. 정말 생각을 잘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앉았을 때 있잖아요, 오픈카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옆에가 보통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 아래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나고요. 되게 이 느낌이 어색해요. 전면 유리는 좀 좁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A필러를 이렇게 개방해놔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 부분은 좀 스타리아보다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고요.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문 여는, 이렇게? 아 근데 그거 창문 여는 거랑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게. 문 여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스타리아 3인승을 탔더니 PV5보다는 확실히 넓고 개방감이 더 좋아요. PV5랑 스타리아, 이 차량에 대한 크기 차이가 실제로 이렇게 앉아 보이니까 더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용성만 따지고 보면은 PV5가 구성이 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신화된 시스템, 뭐 옵션, 그리고 전체적인 뭐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 소재, 이런 것들은 당연히 PV5가 압도적으로 조금 더 미래적인 차량에 가깝다 라고 생각이 들고, 스타리아는 조금 더 노후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리아가 굉장히 구형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PV5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든다.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대시보드 위에도 2개가 있고, 컵홀더 있는데, PV5보다는 당연히 구성이 약하다. 근데 스타리아가 원래 말뚝이 기어봉인가요? 말뚝이는 아니죠. 원래는 이제 버튼식인데, 지금 현재 얘는 카고라서 말뚝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편의사항들, 실내의 뭐 마감 소재,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뒤에 적재 공간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스타리아 3벤 굉장히 좀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타리아 3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넓어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로 PV5를 본다면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이제 개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양문으로 열리거든요. 그 냉장고처럼. 네, 왼쪽을 먼저 열고 오른쪽을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실용적으로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문을 열었을 때 슬며시 다시 이렇게 조금 닫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고정이 돼야 짐 뺄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 마음에 드는 거는요, 마감 보세요. 이렇게 부직포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양쪽 전체적으로의 이제 마감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야, 이거 넣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 LED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구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PV5는 양쪽에 다 LED예요. 그래서 확실히 밝습니다. 훨씬 밝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이 LED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재 공간에 대한 센스, 상품성은 PV5가 훨씬 더 고급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기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열 수 있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안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고 짐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PV5는요, 이제 3도어 그리고 4도어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문이 있죠? 양쪽으로 열리는 거, 이게 2도어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열렸죠? 요게
3도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열리면 4도어예요. 근데 3도어는요, 이 문 하나가 안 열려요. 전체적인 이제 PV5 적재 공간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공간 자체가 되게 넓어요. 스타리아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 그리고 이 길이가 살짝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바퀴가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평탄화 작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시공하죠. 여기다가 일자로 이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따로 시공하기는 합니다. 아무것도 이 바닥에 지금 덧대어 있지 않잖아요. 철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작업을 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로 스타리아로 넘어간다면 뭔가 침침하죠.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보면 와, 이 폭은 그래도 스타리아가 조금 더 넓기는 한데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스타리아가 훨씬 더 길고요. 높이는 반대로 PV5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적재 공간을 본다면요, 확실히 스타리아가 더 크기는 큽니다. 다만 엄청난 차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애매한 느낌이에요. 스타리아가 차체가 높고요, PV5가 차체가 낮아요.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차량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리아 3벤 그리고 PV5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미래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신 차량인 이 PV5가 여러 뭐 소재라든지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새롭기는 합니다. 근데 목적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PV5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를 싫어하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분이 많을까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당연히 스타리아 디젤이 최고일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다, 난 짧은 구간을 이동하고요, 좁은 시내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PV5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차량에 대한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에 맞는 적합한 차량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디젤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 그리고 PV5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디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구매하시고요. PV5가 고민이 되신다? 그럼 뭐 천천히 구매하셔도 돼요. 이 차량은 지금 대기가 아직 많이 밀려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게 PV5는 아직 보조금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출고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그리고 PV5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수납 공간 좋죠. 그리고 디자인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못생겼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요, 볼매예요, 이 친구도. 그리고 여기 투톤 콜러가 들어가 있죠. 도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소재로 나와요. 이런 특별함도 갖고 있는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PV5의 치명적인 단점은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차의 단점인 주행거리인데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280km밖에 안 되고요, 롱레인지로 가더라도 370km대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400k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좋은 차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교 견적과 그리고 정확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